네, 7시 15분입니다.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유럽연합 쪽에 유럽 통합이 금융시장에 미친 커다란 영향이 있는데 요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도움 말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 통합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경제 때문인가요? 예,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데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가 지난주에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이슈라면 아마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유럽의 그 통합의 그 지금 균열을 보이는 유럽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겠습니다. 역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경제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네. 가장 그 최근에 발표한 게 유로랜드의 그 3분기 성장률이 한 0.3%인데요. 네. 이거는 그 청취자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의 그 통계 방식으로 전년 동기비 되면 1% 내외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난민 테러 문제 있죠. 네네. 그리고 정책 수단도 그 경기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부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유럽 각국들이 자기 살림을 챙기는 과정에서 이 통합과 같은 이런 문제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네. 지난 그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 통합의 균열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분리 독립 운동도 있지만 또 유럽 통합에서 탈퇴할 움직임도 있어서 그때 뭐 그리스 때 그렉시트 얘기 나오더니 요새 브렉시트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뭔가요? 네, 통합에서 보면 이게 두 가지 이렇게 깨지는 모습인데요. 네. 하나는 그 각 국가에서 민족 간에 서로 분리하는 문제가 이제 분리 독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뭐 스코틀랜드가 분리한다든가 스페인에서는 카탈루냐라든가 바스크가 독립한다든가 네. 이런 쪽의 문제가 이제 분리 독립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원계 탈퇴 문제는 EU 즉 유럽 연합으로부터 탈퇴 움직임이 지금 말씀하셨던 영국의 그 탈퇴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유로랜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회원국에 탈퇴하는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리스라든가 네.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의 통합에서는 분리 독립과 회원계 탈퇴 문제가 겹쳐서 네. 특히 유럽 통합을 주도해왔던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가 좀 탈퇴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향후에 그 유럽 통합에 상당한 험난을 예고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금리 시장에서 일종의 티핑 포인트다 하는 표현이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시리아 그 난민을 받아들이는 자세나 이런 거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메르켈 그 독일 총리는 뭐 세계적인 언론으로부터 최고 빛낸 인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이 유럽 통합의 주역을 맡았던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의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유럽 통합은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비중이 미국이든가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루는 이런 시각이었고 관심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는. 네. 그러나 그 국제금융시장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럽 통합의 역사는 길게 보면 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은 1957년 로마 조약에서 이때로 따진다면 한 6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각도에서 이 유럽 통합이 지금 깨질 경우에는 사실 지금 유럽 통합의 그동안 벤치마크 역할에서 뭐 아시안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 블록 움직임의 하나의 이렇게 표본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세계 단일 통합 문제 있는 입장에서는 유로화가 상징적인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적인 시장에 워낙 많은 이렇게 모범 사례로서 이 국가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 국제금융질서라든가 아니면 지역 블록과 같은 통상질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더더구나 이 통합이 깨지는 게 지금 각국의 이기주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세계가 하나가 된 입장에서는 각국 간에
협조라든가 공조가 굉장히 지금 절실한 대목인데요. 그렇죠. 이 유럽 통합이 자기 이기주의에서 회원과 이기주의에 의해서 네. 100년의 노력을 이렇게 무산시킬 만큼 이 통합을 깨진다면 다른 국가들이 서로 각국수주의, 이기주의 움직임이 돼서 네.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움직임이 특별히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유럽에서 하나면 유럽을 늘 다닐 수 있고 뭐 국경이 그냥 그어져 있지만은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유럽을 알고 생각해 왔는데 각국의 이기주의 때문에 깨진다. 어쩌면 우리는 제3자적 입장에서 너희들 소탐 대실하지 마. 큰 걸 잃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다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이게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깨진다면 세계 경제하고 국제금융시장의 파장이 굉장히 크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그 내년도에 최대 변수로 유럽 통합의 그 진로 문제 관련해서 지금 꼽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네, 네. 사실 올해 그 인물로 타임스라든가 여기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이렇게 꼽고 있다는 네. 이분이 그 물론 이제 훌륭한 업적을 올해 남겼던 것도 이렇게 중요하게 쓴다는 향후의 그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남미라든가 테러 문제 지금 네.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영국이 탈퇴 움직임, 네. 프랑스도 이렇게 균열 조짐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지휘의 볼과 독일이고 네. 여기에 따라서 메르켈 총리의 그 강한 리더십이 이렇게 필요한 상태에서 하나의 기대 차원에서 올해 타임스에서 인물로 이렇게 네, 선정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서 보면 우리는 대외 환경에 상당히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제3자라고 이렇게 방관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네.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주요 그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면 아직 이제 국회 그 청문회 절차가 남지 않는 네. 유일로 그 경제부총리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평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러한 문제,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 중국의 경기 둔화 문제, 일본의 아베노미스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 유럽의 통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대외 환경에 많이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수세용의 어떤 부총리보다는 공격형으로 이런 것들 좀 해주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각도에서 여러 가지 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